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엄청 이 소식 기다린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외신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한겨레 헤드라인에 보니까 장기 구금 시작 의미, 외신도 윤석열 재구속 긴급 타전 이렇게 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재구속에 묻혀버린 정말 크게 박수칠 일 하나가 또 더 있습니다. 최혜병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어 그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오늘 취하했습니다. 최혜병 사건은 2023년 7월 19일이죠.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실종된 민간인 수색 작업을 하다가 해병대 1사단 대원들이 급류에 휩쓸려 갔는데 다른 대원들은 무사히 돌아왔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최수근 일병은 실종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최수근 일병은 사후에 상병으로 추서됐고요. 당시에 최상병은 구명조끼 없고 헬멧도 없고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수색을 하러 나갔고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박상현 1사단장 등등 모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청에 이관을 했는데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바로 박정훈 대령이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초동 수사를 한 것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이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첩, 멈춰, 보류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이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정훈 대령이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가 됐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고 올해 1월에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번에 항소 취하를 결정을 하면서 지난 2023년 10월에 군 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 하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대로 그 사건을 제대로 좀 알아보자, 알려보자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 거부권 청룡이 거부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정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이명현 특검은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최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얼마 전에 보니까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41분 전에 올라간 건데요. 최혜병 특검팀 국방부 대변인실 등 압수수색 SBS는 해병특검 국방부 국가안보실 압수수색 BIP 경로설 수사 이렇게 지금 최상병 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 이제 아주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요. 순직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특검법의 한 줄 조항 덕분입니다. 자, 특검은 지난 2일 정식으로 이 사건을 이첩받아서 공소 유지를 담당을 해 왔는데요. 특검법의 한 줄 조항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한 줄 법안은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그런 법입니다. 특검법 제6조 1호 1항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 등에 관한 조항을 김용민 의원이 한 줄을 넣었는데, 내용을 보면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 공소 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라는 요 한 줄이 아주 지혜롭고 적절하게 들어간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특검이 공소 유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거였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겸손은 힘들다"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법을 처음 만들 때에 최혜병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건이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첫째는 최혜병 사망과 관련한 사건, 이거는 임성근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이 피의자였던 수사 외압 사건, VIP 경로설 이런 거. 그다음 세 번째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사건이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은 결론이 하나로 나와야 되는 하나의 사건인데,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은 이미 재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이 세 가지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 사건을 특검에서 가지고 와서 공소 유지를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박정훈 대령이 무죄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공소 취소, 항소 취소를 할 수 있게 조항을 새로 만든 거였어요. 이 조항 덕분에 특검이 항소를 취한다고 해서 박정훈 대령이 완전 100% 무죄로 확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들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외에도 이게 있어요. 내란 특검에는 재판 공개 그리고 재판을 중계할 수 있다, 이 조항도 넣었어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는요,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음, 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검이 재판을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공개가 안 되는 노상원 이런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히 깜깜이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재판을 할 때는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중계도 가능한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방송으로 중계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검이 노상원 재판을 인수하게 되면 노상원 재판도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고요. 중계 역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중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한 줄의 법 조항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국회는요, 법을 만드는 데잖아요. 국회의원은 법을 발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의로운 법안을 만들어내는 우리 의원님들 정말 응원 가열차게 하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님 완전히 무죄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진 훌륭한 해병이십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재구속도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송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